주필리아 필로소피아. 중세 이태리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십자기에 수관이나 동성애 등 에로티시즘 미술들을 다수 실험했다. 레다와 백조 같은 수관의 작품과 여타 성애물이나 조각, 성화들도 인체 해부와 동물 해부,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신체적 특성 등을 습작한 뒤 완성한 일종의 독자적 육체의 향연으로, 그 향연은 성스러운 기운과 성스러운 기운에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트라 대성당의 천지창조 등의 성화들만 보고 마치 그를 야훼의 증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는 일찍이 다수의 관능적 누드회와 조각 작품 등을 습작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인간의 육체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온갖 성스러운 경험을 일찍이 마스터한 일개 범인에 불과하다. 그 작품 죽어가는 노예나 천지창조, 피아타, 다비다 등은 종교화이기도 하지만 일견 에로티시즘의 누디티 카니발이기도 하다. 물론 미켈란젤로가 신성한 종교화만 지향했다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다수 일반적 성화들처럼 일상부의 인물상들을 표현하면 될 듯한데, 굳이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자극적인 누리티들이나 괴수, 관능적인 동물들을 나열할 필요는 없었다. 자금 일반화된 디카프리오와 소프마르를 닮은 세련된 아담과 이브는 기원 전후 모범 종교화가들이 희망고문으로 창작한 공상화들이다. 애초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는 여러 인간들처럼 이빨 빠진 털 복숭이 원시인에 불과하다. 인류의 원초적 모습을 다루는 히랍 신화나 로마 신화에는 인간이 다양한 동물, 반인, 반수, 비인간 형상의 요정, 괴이한 신 등을 오브제로 각양각색의 누드나 관능, 에로스, 포르노를 빚어내는 모습들이 다수 등장한다. 곧 인간과 수간은 뗄 수 없는 생명이요 운명이다. 수간을 포함한 섹슈얼리티, 쉐바나 도도 창작은 자칫 혐오와 천박을 수반하는 탓에 고대로부터 난해한 오페라티 미술 기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미술적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인간의 육체와 야수 같은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교사 기법에 일찍이 도전하고 전착했다.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피카소, 모딜리아니, 구스타프 클림트 등 세계적 대가들은 거기가 섹슈얼리티와의 일가견을 이루며 의학성, 완성도 등의 작품성도 뛰어났다. 고도의 섹슈얼리티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예술혼과 미술 기법, 인간학, 동물학, 시루레알리즘 등의 인지력을 기초화한 창조적 기반이 견고하다는 반증이다. 수간의 성격과 정체성. 수간은 오직 인간만의 전유물이다. 신은 형이상학이나 신화 속의 환영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제신들도 수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신들도 허상일 뿐이다.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또는 할 수 없는 초능력이나 초이지, 발상은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는 초현실 현상이나 직구적인 일들을 모조리 신에게 부여 교사했고 그 목표인 다양한 만족감이나 대립해서를 추출해냈다. 그 결과 신은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정신을 부여하고 행동을 부여했고 심지어 쾌락까지도 자지우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행태일 뿐 인간과는 무관한 일이다. 곧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나 희망사항을 신에 교사하고 충동질해 신과 인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수간도 그 희망사항에 속한다. 신은 수간에 관심이 없다. 신을 만든 것이 인간인데 신이 무엇 때문에 수간에 관심을 갖겠는가? 이제 인간이 신에게 떠넘긴 수간을 포함한 온갖 파행들을 거두어 들을 때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영용의 정체성과 다원, 다각, 다양성을 자각하면서 인간 본연의 실체를 올바로 정립시켜야 한다. 인간과 수간, 인간의 이기심과 이중성부터 짚어보자.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 미생물에서 진화를 거듭해 두파의 원숭이로 한동안 살았고 차츰 유인원 부류에 합류해 그들과 더불어 진화되었는데 타종에 비해 유달리 호기심이 많다 보니 비교적 두뇌의 발달이 두드러진 것이 인류가 오늘날 큰 부상을 지닌 털없는 원숭이로 닮았고 마는 근간이 된다. 인간이 오늘날 눈부시는 문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여타 동물에 비해 그 타고난 호기심을 바탕한 연속된 사고력 확장 덕분에 월등한 분노를 구조하게 되었고 또 꾸준히 개발시켜 나온 결과이다. 곧 정신의 거룩한 장도와 승전물이 문명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읽어낸 정신이라는 승전물을 굳이 불각, 매곡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조성한 사회문화적 구조와 관점으로 그 요구한 승전물들을 적용하면서
우열이나 선악으로 심판해. 우성은 취하고 여성은 열성을 배타하거나 부정하는 자기중심적 한계를 드러내기 일쑤였다. 수관도 배타나 부정성에 포함되는 것 한 부류이다. 지난 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크라포트 같은 인물은 수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도 배타적인 시각을 드러낸 위인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수관을 성격 대상의 이상 유형으로 단정하고 수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격 이상자로 단정한다. 나아가 수관을 행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 하며 그에 관련된 인간 동물 모두를 법의학적, 정신의학적 실험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크라프트의 독선적, 비이성적 주장에 깊은 회의감이 든다. 수관이란 난제가 누구의 숙제인가? 수관은 신의 일도, 짐승들의 일도 아닌 오직 인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로마 신화 등에 나오는 신들의 온갖 파행과 수관 행위 등은 인간의 대립해설일 뿐이나 신 자체를 만든 것이 인간인데 무슨 논증이 더 필요하리. 들깨든 곰이든 멧돼지든 모든 짐승들은 수관을 모른다. 그들의 성행위는 수관임과 동시에 수관이 아니라 같은 종의 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자웅관 형식 행위일 뿐이다. 마치 인간이 인간과 형식이나 여타 성격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과 같아. 수관을 할 생각을 하거나 직접 수관 행위를 실현하거나 수관이라는 시뮬레이크 자체를 떠올릴 수 있는 객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그런 인간의 정체성이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은 인간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당면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숙제로 각성해 마땅하다.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장하장착이면 교활한 책임의 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수관 행위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동물들을 신이나 신의 화신으로 믿으면서 각종 짐승들을 우상이나 영혼의 주인으로 받들어 숭배하는가 하면 나아가 그들과 직접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동물들과의 성교를 신과 인간의 영용의 하별의식 또는 신에 대한 신뢰의 경하례로 믿었다. 사막의 무슬림들은 낙타와 교접한 자만이 메카순례에서 신의 은혜를 입는다 라는 무언의 계율을 지니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 인도, 아라비아 등에서는 사슴이나 낙타, 원숭이, 파충류 등과 갖는 성행위를
회화나 조각 등의 방법으로 남긴 자취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 사례들은 비과학적 문명이 빚어낸 일종의 종교의식이나 미혹에 체면된 선학적 재단 이전의 총체적 부조리로 파악하면 될 듯 싶다. 한편 이기적 충동력 해소를 목적으로 한 수관행위도 고금동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현대 들어서 남미에서는 애완견을 전형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생선을 상습적으로 배설토로 이용하는 일단의 동남아 어부들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돼지, 말 등의 음부나 음물을 이용하는 수간들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서도 고금 수간에 관한 음란 폐설이나 야사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조선조 말 남녀의 어느 고을의 모 양반은 자기가 키우는 암도야지 새끼를 안방에 들여 괴이한 짓을 저지르다가 마라님한테 들켜 폐가 망신한 사례도 있었다. 또 주인 마늘을 따르는 강아지의 습성을 이용해 갖가지 방법으로 애견을 범하는 사례는 조선 팔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실정이라는 암행어사의 증빙조서도 작성되었다고 한다. 곧 양지에서는 도덕과 체면과 권위를 포장하면서 음지에서는 못할 짓이 없는 불효들이 예의 지국의 리벨탱들이다. 다른 차원의 사례 16세기 알프스의 루크레치아라는 주근깨 투성이의 못생기고 야인 소녀가 성장을 해 결혼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키우던 하얀 털이 숭숭한 토종 숙회 지향도 함께 데리고 출가했다. 그런데 결혼생활 몇 년 되지도 않아 비운이 겹쳐 목동이던 남편이 눈사태를 묻혀 죽었고, 그 충격에 그녀 자신도 숙질인 안질이 도저 실명한다. 더해 갓 돌을 넘긴 아들마저 페스트와 안질 연병으로 사망한다. 결국 루크레치아는 청산가부의 장님 처지로 남편이 남긴 소규모 목축업을 이어가야 했는데 그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녀와 같이 크다시피 한 토종깨 지향이 보통이 아니었다. 양머리는 물론 곡식 따위를 나르는 일, 그리고 잡다한 심부름 등등 못하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오랜 기간 붙어 살다 보니 이신 전심 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루크레치아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지향은 뭘 요구하는지를 척 알아내 그 일을 정확히 집어해냈다. 하루 종일 지향은 루크레치아와 행동을 같이 했는데 그녀가 요들이라도 흥얼거리면 지향도 따라서 흥얼거렸고, 울면 덩달아 끙끙거리는 등 둘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밤에 잘 때도 같은 침대를 썼다. 그것은 이미 수십 년 해온 습관이기도 했다. 그런데 독신 생활이 길어지면서 차츰 그녀는 지향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가끔 재혼을 목적으로 읍내로 파티 같은 데에 나가 새 남자를 만나기도 했으나 오지의 주근깨 투성이의 추녀에다가 바싹 마른 소경 과부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드물었다. 종래 수시로 밀려오는 충동 욕정을 원한이로 버텨오던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심리와 몸을 훤히 헤아리는 지향에게 자신의 나신을 핥는 일을 허락하게 된다. 이미 한 침대에서 자연스럽게 포옹이나 살림을 하며 오래도록 지내온 터라 큰 껄끄러움도 없었다. 그리고 이 패팅 등을 허락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대 인간의 교접이나 다를 게 없는 수준에 들어선다. 신비스러운 것은 지향도 침례대로 그의 지향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즉 부지불감의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침대에서 취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었다. 율동 등등의 행위들이 분명 최선의 이타적 태도였다. 지향도 루크의 진화를 극진히 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중생이 무시무시한 종교 교범에 적발되어 반종교 반미풍양속의 극악범으로 몰려 둘은 화형당하고 만다. 이 알프스의 애절한 야사를 보면 인간 같은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야욕을 채우기 위해 독단으로 수관을 일삼는 짐승 같은 인간이 문제임을 엿볼 수 있다. 저열한 호기심이나 충동적 욕정을 풀기 위해 짐승을 희롱해 야욕을 채우는 수관은 분명 불절된 인간들의 파행이다. 루크레치아와 지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숙연해진다.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는 아예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둘은 태생적 기질의 유사성을 바탕한 연대의식은 견고해. 두 개체의 행위는 이타적 에로티시즘으로 점철된 인간 규범 이전의 자연 규범에 적정한 측면도 잠재한다. 17세기 미국의 수관 사건. 17세기 미국의 토마스라는 혈기왕성한 17살 소년 노예가 주인집에서 기르는 여러 동물들과 수관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조사 결과 토마스는 주인집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간 암말 한 마리 칠면조
등 총 12마리나 되는 동물들과 상습적으로 수관을 행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러나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이지 여러 정황상 실제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동물들과 수관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범법 행위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성경에 의거해 엄히 적용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소년과 동물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 사형이 집행된다. 수관은 극악 범죄를 치부하는 기독교 정신대로 동물들은 소년이 보는 앞에서 망나니들이 한 마리씩 장도로 목을 끊었고 소년에게는 성경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살 은총을 베푼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다. 소년이나 기독교나 판사나 어떠한 이지적, 시혜적, 존엄적 행위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우열 선악을 독단적 이분법으로 가르는 종교법대로 처리하고 말았다. 현대에 들어서도 미국의 농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와 염소 등과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학대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다. 2013년 영국 일간 메트로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항소 법원은 이번 주 초 테리 월라스, 매튜 브루베이크, 마크 미리니코프 등 농부 3명에게 수관 등의 혐의로 각각 20년에서 4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신의 낡고 허름한 농장에서 함께 키우던 최소 12마리의 여러 종류의 가축을 2013년부터 4, 5년 동안 무려 730회에 걸쳐 수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아가 동물학대 혐의도 인정되었다. 인간과 동물 이 구분은 기실 인간이 세계관에 만들어낸 독단적 자연과학이다. 인간이든 늑대이든 순수 생태계 자연교에서는 대등한 주체권이 생명체일 뿐이다. 인간은 우수하고 늑대는 용결한 짐승이라는 독단적 흑백 논리가 아닌 덩치의 생명체일 따름이다. 이런 엄연한 자연의 한 구성원 역할을 하는 주체에 인간이라는 종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으로 세계관을 참여하는 자체가 주권 침해요 반자연법이다. 인간과 동물은 근원적으로 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신의 부등가성도 엄존하며 그것 또한 자연법칙이다. 정신의 부등가가 균등한 분배를 낳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여타 자유기구나 사물 등의 피조물들은 충동력 실행에 한정되며 마찬가지로 수관도 충동력 이외의 성성들은 볼 수 없다는 원칙은 자명하다. 그것이 수관의 항의어 정체성이다. 그런데 여타 피조물과의 충동력 실행은 인간의 일방적 이기적 성격이 주조이나 수관은 대상과의 이타적 성격도 미미하나마 존재한다는 것이 양자간의 차이점이다.
인간법, 자연법. 인간의 섹스를 잇는 동물들처럼 원초적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리프로덕션, 포르노, 에로스, 아로라스 등 4차원성으로 다양하게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천부적 등치성이다. 인간의 사랑은 영혼의 동등률 4쿼터대, 자아의 동질성 4쿼터대를 공유한 대상과 결정된다. 수간의 정체성은 충동력이다. 충동력도 인간의 4대 성정의 일개축을 이루는 만큼 우열이나 선악을 떠나 이의 실체를 규명해 잘 정립시키는 것이 문명인들의 의무이다. 기본적으로 충동성의 해소도 인간 정신을 지닌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이다. 그러자면 먼저 충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를 구비하는 것이 순서이다. 부부나 커플 간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세상에는 미혼자, 독신자 등 여러 사유로 혼자 사는 독신 남녀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 섹스 소외 계층을 위해 육아를 설치하고 섹스나 여타 성행위를 하기 위한 기구들도 공식적으로 제조 판매해 누구나 충동력 해소를 수월히 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바탕을 조성해 마땅하다. 루크레치아 야사에서 보듯이 어떠한 강압이나 단성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다면 비록 인간과 동물의 결연이기는 하나 실현 가능하다. 그 두 개체의 원초적 충동력의 실현을 그 당사자들 말고는 누구도 도와주거나 만족시켜줄 수 없는 탓이다. 그들의 행위는 이기적 충동력 성격도 잠재하는 반면 이타적 충동력 성격이 중심이다. 육신을 통해 두 개체는 천부적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러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행위이긴 하나 이타적 충동성도 강해 나름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수간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단순하지 않은데도 크라프트를 포함한 이상주의자들은 수간을 무조건 부정하고 배타하려고만 한다. 특히 이 땅의 레벨등들 또한 포르노라는 원초적 성성을 해석하기 위해 수간을 포함한 각가지 사회적 자연적 배들 포지션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수간 자체를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체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음지와 양지, 부정성과 긍정성을 강박관념에 가둔다고 해서 자연이 내린 본능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다. 특정한 통념이나 관습, 윤리관 등에 얽매어 다양한 인간 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특정 부류의 당위로는 될 수 있어도 자연과 인류 본연의 속성이나 정체성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는 인간의 원초적 동물성을 있는 그대로 각성해야만 합리적 활로를 찾아내 전진할 수 있다. 아직도 이 땅의 정근대적 봉건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관습에 얽매여 스스로를 왜곡 지정하려 드는 까닭이다. 처리부동은 인류 문명사의 장기적 관점으로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동서고급 몇몇 개인 이성들은 선악, 우열, 원근, 가름질 등 인간의 다양한 습성을 미리부터 깨닫고 그에 대처해 나왔다. 특히 인간의 부정성도 가감없이 드러내 보다 인간성에 적합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수반도 예의가 아니어서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중세의 화가 줄리오 로마노, 사도 후자, 학자 등등 고금의 수많은 이성들이 그 문제를 다뤄왔다. 그들이 수관이라는 난제를 두고 예술적, 논리적, 동물성 등의 수단과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설명한 것은 수관을 동물의 한 종인 인간 문제로 지정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천부적 난제를 명확히 파헤치고 이제 인간과 동물이 섹슈얼리티의 실체와 방향 정립을 모색 제시하고자 했다. 21세기는 수관이나 여타 인간의 다양한 성성을 보다 세세히 탐색하고 인식해 시대상에 적합한 지정이나 방향을 제시할 때이다. 수관 등의 인간 경계선 밖의 포르노의 배척에 앞서 인간 간의 포르노 에로티시즘의 카타르시스장을 구비하는 것이 순서이다. 여자는 배에 오르면 안 된다거나 엄지에 여자가 동행하면 재수가 없다거나 따위의 비이성적 정근대적 여성 배척 행위를 상봐야 된다. 나아가 21세기 전쟁터는 애인이나 아내를 동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즘은 전쟁도 총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조종하는 첨단 무기를 쓰는 전자전이다. 컴퓨터 운영하는 일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월등히 낫다. 곧 아내나 애인은 남자보다 더 능률적인 현대전 전사이니 동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또 각종 성인용품의 제조나 판매 시스템을 보다 양성화하고 구비자들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모로의 참견이 관대해져야 한다. 오지에 홀라서 하는 사람, 코끈에 박힌 사회의 부적응자, 군인이나 원양 어부들, 호레비, 돌싱,
등등의 독신자들의 지금까지처럼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떳떳이 행할 수 있는 성욕 해소책을 마련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공창제 시행이 시급하다. 공창제는 그 시혜의 폭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 공창제는 성범죄의 최선의 예방책이며 구원처이다. 또는 관습에 틀어박혀 1차원 눈치만 보지 말고 문명의 눈치를 보자. 이런저런 배설 본능 해소 기반이 위비하면 할수록 수관이나 동성애, 성추행, 강간 등의 성적 파행이 보다 창궐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모름지기 완전한 인류 문명을 이루자면 인간의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부정적인 속성이나 후천적 폐습도 가감히 드러내고 그것의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방향 제시와 자리 정립을 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감추는 것이 많을수록 문제도 걸림돌도 많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을 짓자면 깨끗한 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 투성이의 흙이나 모래, 돌멩이, 시멘트, 철사 등이 적절히 융합되어야 가능하다. 이제 이 땅도 초첨단 과학과 고도의 문명시대에 걸맞게 수관이든 그보다 더한 난제이든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포용해 정체성을 지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이다. 주필리아 필로소피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